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추석이 대명절이 됩니다. 또 먹을 것도 이제 송편을 비롯해서 풍성하지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이제 또 놀이 문화가 또 많지요. 그 이제 놀이 문화 중에서 이제 거북이 놀이라는 거 있는데, 왜 해필은 거북이냐?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장생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북이 속에는 바로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효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친경장하는 그러한 그 사회 도의적인 문화가 그 놀이문화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을이 돼가지고 추석이 되면은 또 위 마을하고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줄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 그 줄달리기의 모습도 해동죽지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풀이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내년에 풍년을 어느 마을이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가져가기 위한 협동심을 진단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윗마을, 아랫마을, 같은 수의 사람들이 밧줄을 놓고 이제 서로 땡기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는 심판이 있는 곳에 그 기가 하나 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가 어느 마을로 기울어지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당겨가지고선 이렇게 그 상대방을 끌어오면 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는 뭐냐면 내년도의 풍년조다. 풍년을 상징하는 징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윗마을로 풍년이 징조가 글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건 단순히 미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같은 수의 사람들이 협동했는데 협동의 그 힘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런 두레라는 것이 협동 생산 아니겠어요? 또 부인들이 하는 그 길쌈도 협동 생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 작업이 잘 되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 마을의 생산성과는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 바로 그것이 풍년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그런 게임도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그 게임이 줄달리가 나면은 어제 그저께 시집온 아가씨가 얼굴에 붙인 연지 곤지도 떼기 전에 나와서 응원까지 하는 그러한 열렬한 그러한 그 경쟁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을 오게 되면은 사흘 동안 연지곤지 찌고선 바깥 출입 안 하잖아요. 그런데 풍년의 상징을 누가 가질 거냐, 증조를 누가 가질 거냐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부들까지도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기록을 찾아보면은 단합하고 협동해서 생산에 정진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욕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러기에 신라 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은 특히 이제 통일 이후에 그 헌광한 때 그 기록을 보면 헌광왕이 그 왕궁을 떠나서 뒷산을 올라가면 보니까 그냥 모두가 초가집이 없어요. 전부가 그냥 개화로 돼 있어. 그때 뭐 새마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개화로 돼 있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모든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시화연풍하고 백성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지낸다고 하는 이러한 그 문화의 정도가 얼마나 높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전부 개화로 지붕을 해였다 하는, 또 도로가 이렇게 구획정리가 잘 됐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 당시에 지역사회의 그 생활 모습의 편모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던, 또 아름답게 가꾸어져 갔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4월 22일 날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마을의 주택 개량이라든지 또는 취약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누년 동안 찌들어 있던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난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민족에게 그와 같은 저력이 있고 의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정직력이 있는 것은
다 역사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세시 풍속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뭐 100만, 200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 보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추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말 하는 뭐 웅변대회라든지 또 한국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분들의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화합의 무드를 사회적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사회단체와 이런 방송 매체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모두가 한가위 때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화합의 무드, 그걸 통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생산면으로 직결시키자고 하는 이런 의미와 상통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러한 추석이 갖는 의미를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고, 그리고 추석에 만반진수처럼 차려지는 음식 하나하나 속에 어떠한 우리 조상님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되뇌어 보면서 제사상 차린 적에 그런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감 이런 것을 홍동백선이해서 바로 붉은 것은 동쪽으로 놓고 흰 것은 서쪽으로 놓는다고 하는, 이것도 오행원리에서 자연의 섭리와 알맞는 내용으로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은 동이요, 백은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제사 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되뇌어보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빌고, 명절이 하루 여러분들의 조상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효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화합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 조성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추석 더욱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